자, 우리 부모님들께 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매는 그런 하나 조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가 요즘 한 명 내지 두 명, 완전히 그 자녀가 모든 거 아닙니까? 관심이 무지하게 많은데요. 앞으로 더더욱 그러겠죠. 지금 거의 한 자녀고, 그 딸바보란 말이 있고, 자녀의 일거수일투족, 뭐 표정 하나하나가 부모님의 그날 하루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제 이후에는 정말 부모님들이 관심을, 자녀에 대한 관심을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시고 자녀들도 교제될 할 때 그 실시간 그 사소한 일들을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걸 최소한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현상은 앞으로 대한민국 그 선남선녀들에게 무지하게 많이 그 적용될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미래로 갈수록 자녀는 점점 자녀 수는 줄어들고요. 이 문제, 자녀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자녀의 교제 이후에 상대에게 그 영향을 미치고 그 결혼 생활 내내 미치는 이런 세태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몇 개월 안 됐는데요. 제가 방송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 분인가요? 굉장히 뛰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뛰어난 그 총각 전문직이죠. 눈이 너무나 높습니다. 눈이 너무나 높고 또 그럴 만한 뭐 자격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여성을 역시 같은 전문직에 있는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여성도 진짜 한 눈 높고 당당하고 그런 여성이죠. 눈이 아주 높은 남성과 아주 눈이 높은 여성이 만났는데 잘 됐어요. 그 사람이 정말 이건 기적 같은 일인데 너무나 어렵게 해서 잘 돼가지고 흐뭇하게 이제 그 커플이 언제 결혼하나 했는데 뭐 부모님 인사까지 한다고 합니다. 인사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근데 인사하고 다음 뭐 이 3주도 안 돼서 이제 이 남자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귀지 않겠다. 말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인사를 하는데 딸이 화장실 간 사이에 길을 잡으려고 했었나 봐요. 나는 너에 대해서 다 파겠다. 내 딸에게 잘하지 않으면 가만 안 놔둔다. 뭐 이런 쪽의 뉘앙스였죠. 여기에는 뭐 상황에 대한 얘기니까 뭐 표현이 틀렸으니까 그런 분위기. 내 딸을 사랑해라. 그리고 난 아빠로서 내 딸의 모든 걸 건다. 그리고 너에 대해서 파악을 다 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말없이 듣고 있던 남성은 한 자녀심 하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일생에서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매일 얼마나 그 잘 나가는 집안에 잘 나가는 아들인데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라는 이제 감이라는 표현은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자존심이 일그러진 거죠. 특히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이제 사이 될 사람의 뭐 많은 걸 파악했다. 요즘은 그런 세상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SNS나 뭐 이런 그 정보망이 너무나 발달돼 있어서요.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아버지들 특히 유별나시잖아요. 지금 옛날처럼 뭐 이제 세상도 바뀌고 관심사가 자녀밖에 없으니까 이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면 그것이 뭐 탈탈 터시죠. 아버님의 모든 정보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따님, 이 외동딸이에요 또. 외동딸이 결혼을 하는데 참 이제 어떤 사이의 길을 이제 죽일 생각으로 내 딸이 최고니까 또 내 딸을 만나는 그 사이인 너도 과분한 줄 알아라. 이런 분위기를 준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커플이 정말 힘들게 소개를 했고 뭐 진짜 부모님 인사까지 가는 단계에서 잘 안 됐습니다. 왜? 남자는 남자대로 너무나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죠. 여성분이 약간 아쉬웠었나 봐요. 전화가 몇 번 오고 이게 아니다 해명이 있었지만 이제 잘 안 됐죠. 이 경우는 뭐 누가 뭐 항상 남녀 관계는 뭐 답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부모님의 그 관심이 좀 잘 안 되게 한 케이스입니다. 그냥 그 내 딸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이 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왜? 이런 비슷한 현상들, 또 자녀들이 그 미팅에서 아니면 남녀 교제 관계에서 있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전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는 그 당시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잘못 이해하거나 알아듣고 이걸 확대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집안에, 그렇게 교육받지 않은 집안의 사람이었단 말이야. 부모님이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그래서 교육받지 않은 집안이니까 그게 또 머릿속에 주입되다 보니까 교제 단계에서 상대에게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집 교육 이제 그런 비슷한 뉘앙스. 그리고 상호작용이 있고 상대는 또 왜 이런 얘기하지? 또 상대에게 그 같은 뉘앙스로 그 반발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 부모님들의 관심은요. 자녀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배우자 만날 때까지 하는 건 좋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 대한 관심은 배우자 만날 때까지 해주시고 이 배우자 만남 이후에는 그냥 무슨 얘기가 있든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이 그물처럼 걸러내고 해야 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자녀가 하나하나가 재밌고 신기하고 관심이에요. 그 자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그날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또 증폭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어떤 사안들을 얘기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해서 커지고 그래서 요즘에 아마 교제 전에 그 결혼 이제 교제를 한 다음에 결혼식 올릴 때까지 정말 쉽게 결혼하는 커플들이 없습니다. 항상 있는데 모든 문제는 이 가족 갈등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합니다. 그 부부는 6사람이 한 침대를 쓰는 거거든요. 가족과 처음에 데이트할 때는 본인들만 좋지만 결혼이라는 전제가 들면서 가족과 가족이 만남이 되고 가족이 장인 장모가 사이에게 관심을 가게 되고 시어머니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때 이제 나오는 게 말이거든요. 말이 어떤 말은 이제 이 부부에게 예비 부부에게 격려를 줘가지고 두 사람이 참 결혼식까지 잘 가기로 하는데 어떤 말들은 이 잘 됐을 커플들이 잘 안 되게 하는데 완전히 그 원자폭탄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후자 잘 안 되게 하는 쪽이 더 많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각자 내 부모, 내 자녀들 입장에서 상대를 보게 되니까 가장 큰 이기적인 마음이 만나는 게 배우자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결혼을 할 때까지 이렇게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의 관심, 격려는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런 상황들 고려하셔서 한 발 좀 떨어져서 봐주시고요. 자녀들은 결혼 당사자들은 이 교제 과정에 있는 뭐 사소한 일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다 흡수하시고 부모님들이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신경 쓸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지혜롭게 한다면 뭐 좋은 커플들이 더 많이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해서 오늘 특별한 조언을 드립니다.